오늘 그 강의를 이제 하는 거는 IT만 있으면 굉장히 디지털이 냉혹해요. 거기에다가 감성을 집어넣는 게 그 시작한 게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예요. 이 아이폰이 나온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그 강의를 우리 박정학 이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정학 이사장님은 한 배달에 그 역사를 우리 역사를 찾는 그런 일을 이렇게 계속 해오시고 그 전에는 아주 높은 저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안기부라고 거기에서 안기부가 아니에요.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자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감각으로 오늘 강의를 열어주실 거니까 그 자기 소개 한번 시작을 할 테니까 박수로 말씀해줍시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쪽에 가능하면 앉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하면 돼요. 네, 예. 저는 뭐 네, 화면이 가지니까. 네. 군대 생활 한 30여 년 마치고 제대해가지고 물론 이제 제대하기 전에 40살 때 이 사단법인 한 배달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현역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나서질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 우리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연수를 받았는데 마침 그때가 IMF가 돼가지고 완전히 폭망됐을 때입니다. 뭐 여기 지원하고 있던 단체들이 그냥 다 도산돼 버리고 뭐 이런 상태가 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에 뭐 실질적으로 이거 보여준 거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위아더 99% 하는 이 프랭카드를 들고 막 시위하는 장면들이 인터넷 방송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막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한류는 또 뜨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 오늘 여기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여기 사실은 이제 SNS 열린 공부방이니까 SNS를 연관시켜서 볼 때 마침 아주 아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프리 존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뜰 텐데 뭘 가지고 뜨느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시켜 가지고 SNS를 우리 민족성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사이버 세상에 즉 인터넷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최고는 아닌데 인터넷 전파 속도만은 무조건 최고잖아요. 예. 그런 게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럼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마침 SNS 공부방이기 때문에 뭐 SNS와 연관된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대하고 나가지고는 강원대학교에서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논문 자체가 역사학이라고 그러면서도 역사 속에 들어있는 정신, 우리 민족 정신, 그래서 저는 뭐 결의 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결의 얼에 저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각자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좋은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개척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 좋은 그런 어떤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부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클릭하면은 최초화면이 나와요. 이거 클릭하다가 여기 클릭해 보세요. 여기를 그거 클릭하세요. 그럼 천천히 이제 마우스를 하나씩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내리는데 자, 이 그림 뭐라 그러니까 캐리컬처라는 캐리컬처라 그러는 이게 좋죠. 이게 서랍에서 1985년도에 그 당시에 한국일보 사단 만화 그리던 신만이가 그린 그 중에
자, 현대시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아더 99%라는 이런 표만을 들고 이렇게 뉴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여의도에서 있었던 행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태리인가요? 그리스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정부 위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막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고요. 자, 그게 이렇게 크게 집회하는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입니다. 자, 이게 2010년도에 있었던 일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야단 나고 있는 판에 이 양반은 최영만인데 이 양반이 여기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임원이 연봉 22억이라고 텔레비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형편없고 나라는 엉망인데요.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연봉 22억씩 받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 화가 좀 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삼성은 30억 넘고요. 임원들이. 뭐 이런 뭐 삼성의 개인 업체니까 좋은데 정부 관련되는 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진짜로 화가 막 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애프터쇼크에서 그 전에 예언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빈부 격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챙겨보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은 결국 이 지금 현재 우리의 문명이 무너진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한류는 아까 이런 엄청나게 많죠? 이건 지금 한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이 양반이 말춤을 유세장에서 흉내를 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바이인가 거기에 세계 제일 높은 건물 그 공사를 우리나라 건설을 땄더라고요. 이렇게 한류가 좀 번지고 있다고요. 지금 세계는 저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좀 뭔가 지금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봤죠. 1%도 99%라고 하는데 극단적 양극의 원인이 뭔가? 마침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그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상태, 미래 형태, 지금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이 경쟁이 결국은 이것이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거죠. 이 극단적 양극화가 되면은 바로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투쟁의 이유가 됩니다. 그럼 그 투쟁이 벌어지고 나면은 사회는 혼란되고 이 위대한 운명은 종말이 됩니다. 그럼 잘못하면 인류 공멸 대신 사실은 인류 공멸이 아니라 현재 서구의 물질 문명의 종말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의 꿈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자세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평안하게 공동 번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유 경쟁 가지고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나 투쟁이 아닌 오직 하나됨만이 그 해법이다 하는 것을 마침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바로 우리 결의 을이 바로 이 하나됨이거든요. 여러분 잘 압니다. 한민족 할 때 한하는 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 그럴 때 우리 마누라가 남편이 여러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하나 된다 하는 게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됨만이 해법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으로 이걸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인류는요, 이 네트워크로 확산이 되면서 신인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즉, 집단 의식을 가진 집단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럼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 가지고 이런 신인류가 탄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통과 공감. 그래서 하나로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필수 조건은 바로 이 어울림이라고 합니다.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하면서 어떻게 집단 생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이 어울림을 통해서 다 함께 우리가 번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뭐 사용합니다. 어울림이라고 씁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 어울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 함께 번영하자. 같이 이게 너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윈윈은 있을 수가 있지만 올윈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함께 번영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두바이 건물도 뭐 이거는 그림입니다만 현재 우리 써가지고 있는 게 유산 빌딩입니다. 유산 빌딩 지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간 자료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콘크리트잖아. 모래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모래, 뭐 콘크리트, 자갈, 철근. 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몰탈 콘크리트 섞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 1회, 1대1. 모래 3회, 네. 자갈 4회, 물 6입니다. 아, 물이 제일 다시 한번 불러봐요. 그거 저거 보게. 아니 그거는 뭐 제가 하면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 하여튼 1대 3대 뭐 6, 1대 3대 4대 6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물이라고요. 모래보다 최소한도 2배 내지 3배 많다고요. 그런데 물이 좀 다 날라가 버리고 없고 그 물이 그대로 있으면 저 유산빌딩 안 써 있을 거 아닙니까?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산빌딩이 써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는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컴퓨터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드웨어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가 막 있어요. 사용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매선 컴퓨터 됩니까? 기능이 합니까? 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요, 그게서 깜짝 못하면 전부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컴퓨터 얘기하던 전기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멀어져 있죠. 아까 유산 빌딩에서 물이 되듯이. 그럼 이제 사람을 보자고요. 사람은요, 여러분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대부분 다 생각하고 앉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작용하게 하는 힘이죠. 에너지, 즉 전기와 같은 역할. 유산 빌딩에서 물과 같은 역할. 몸과 마음을 서로 묶어서 작용이 되도록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힘을 사실은 예상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풀이라는 거죠. 자, 아까 유산 빌딩, 아이고, 어디가 보세요. 아까 유산 빌딩에서 물이 역할이 작용한 게 뭡니까? 이거 붙여줬잖아요. 여러분 이제 파는 풀이죠. 풀 갖다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또 붙이는 겁니다. 풀은. 그렇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 가다가 있는 잡초들도 풀입니다. 그 풀은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이 물질들을 뻣뻣하게 썩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뻣뻣하게 썩게 만들어주든지 혹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붙여주는 게 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기운이 팍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고 나면은 풀이 팍 죽습니다. 그렇죠. 야, 그 친구 그거 완전히 풀 팍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풀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작용하는 에너지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를 할 때도 아무 역사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 풀은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육체와 정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라는 건 지성, 영성, 감성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힘, 여기 풀이죠, 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변합니다. 이 변해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내 DNA 속에서 내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가 보이죠?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내 몸은 뭐고, 내 마음은 뭐고, 내 풀은 뭐냐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조기영하고 영어 따라가고 있다고요. 영국 따라가고 서양 따라가고 있습니다. 된장보다 젊은 애들 햄버거 더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다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 한복을 벗고 양복을 입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애를 낳고 나면은 우리나라 여자들은 결코 찬물에 손도 안 넣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물에서 지내야 됩니다. 37도, 37일. 최소한도 37일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애 낳고 나면 바로 가서 샤워합니다, 찬물에. 즉, 찬 문화와 따뜻한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냉장고 좋아하죠. 이게 냉장고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서양식 과학이 아니고 우리 과학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영어로 어떻게 생각해요? Republic of Korea로. 여기 대한민국 고유명사인데요. 코리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코리아가 있습니까? 만약에 뭐 그냥 대한민국을 쓰든지 아니면은 Republic of Great Han 그러면 되겠죠. 대한.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신은 몸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은 전부 다 서양계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이면 여러분 양복 입고 있습니다. 자, 몸은 한국 사람인데 옷은 양복 입고 있다고요.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까 봤습니다. 한류를. 자,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1960년대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독일을 방문한 박종홍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철학계의 고두 박종홍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천부경이 뭡니까? 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양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그 동양 철학의 뿌리가 한 대한민국이더라.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뿌리는 이 천부경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천부경은 모르겠다. 천부경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박종홍 교수는 부끄럽게도 천부경을 몰랐습니다. 답을 못했다고. 자기가 전주인가 전주인가 저쪽에 있었던 그 강연장에서 실토를 했다.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알죠? 겨울우규 한국창가라는 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21세기 인류를 구원한 사상은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이게 있다는 걸 서양 사람들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홍익인간이 세계를 인류를 구원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제프리 존스라는 사람. 이거 2005년도에서 나는 한국이 그렇다는 책 속에 2025년이 되면 미국을 위협할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는 IT 산업의 최강자가 되어 있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IT 산업의 최강자가 되느냐? 하드웨어도 최고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최고가 아닙니다. 인터넷 기술도 우리가 최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최강자가 되느냐? 이것을 삭막한 사이버 세상에 인정을 벌여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으로 인터넷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프리 존스 어떤 사람인지 알죠? 네. 대학생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국이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피스코 봉사하러 오는데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요.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한 여자를 둘이서 공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좋아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한국으로 귀환은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이 책에 써놨어요. 자기가 미국으로 있는 것이 한국에 더 도움이 된다. 미국 사람으로 한국을 돕는 것이 더 크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한국이 정의라는 걸 가지고 인터넷에서는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2002년도 정말로 역동적인 우리 민족성을 보여준 게 이른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붉은 악마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위원군들죠. 이거 더하죠. 꽉 찼습니다. 이 역동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역사에서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저는 풀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동성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 있고 빠져. 뭐 또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는 거구나. 하나하나. 자, 이렇게 우리 전체를 각자 개인이 있는 너와 나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우리라고 하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풀, 그 에너지는 바로 이 정이라는 거. 영어에는 정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답니다. 이제 제프리 존스 얘기 책에 보니까. 정이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데 그 정도로 그쪽에서는 정이 중심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 이건 막 우리가 보통 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혹은 한이라는 것은 바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라 그래서 복수가 아닙니다. 즉 위가 절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people 혹은 family가 여러 사람을 얘기하면서도 단수입니다. 그게 집합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도 위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랍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은 바로 어울림이다. 저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어울리면 경쟁과 투쟁이라는 갈등 요소가 없죠. 따라서 양극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버 세상에 이 정을 어떻게 풀어 넣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저 주제. 자, 여러분 이거 보셨죠? 어저께 뉴스에 나오대요. 세상은 어떤 상태냐면 세월호 사건이 생긴데 오바마가요. 그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 오바마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요. 어저께 또 보니까요. 스페인에서요. 거리에서 학생들이 막 여기 세월호 이거 돕자고 힘내라고 막 쓰는데요. 그게 한글로 막 썼어요. 거기 보니까 저는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힘내세요. 막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외국에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에도 경찰도 파견하고 119 소방대원도 파견해서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인터넷으로 하면 이거 이제 인터넷으로 전국 세상에 전파가 되잖아요. 지금 성명 발표한 거 스페인 거리 보고운동하는 거 이거 인터넷이 없고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세상입니다. 맞네요. 이틀 만에 벌어진. 그럼 바로 이 인터넷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되도록 만들 여기에 어떻게 전을 풀어 넣을 것인가. 하여튼 제가 뭐 얼핏 급하게 생각해 본 게 이럽니다. 자, 우리 댓글 달자.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에서 보면 뭐 좋아요 뭐 하나도 누르자. 그 다음에 우리 숙기원 씨가 잘하지만 칭찬하자. 물론 세상에 사람이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습니다. 제가 요즘 토론을 막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완용이가 매국노냐? 그래서 나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매국노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무지무지한 애국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같이 보자. 그러면은 이완용이를 칭찬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1909년도 그 마지막에 옥새 훔쳐가지고 고종 황제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 찍을 때 상황이 좀 나와 있어요.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나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때 뭐냐면은 일본군하고 우리나라 관군하고 일본을 흥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병들을요.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의병들 추적을 하는데 계속 도망가고 집 속에 숨고 막 이러니까 마을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30리가 60리 안에 마을이 하나도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이정도가, 이완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완용의 생각은 뭐냐면 우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중단시켜야 되겠다. 이 불태우는, 우리나라를 불태우는 거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가서 도장 찍었다는 거죠. 그런 그 측면에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평가하자는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 나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살려놓은 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박정희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거, 즉 독재를 한 게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럼 독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지 박정희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사람을 미워하되 죄를 미워하지 말라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완용이를 미워하지 말고 이완용이가 한 매국적인 행위를 미워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칭찬할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칭찬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전파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스페인 거리에 모금운동 하고 있는데 와 스페인 사람들 막 한글로 막 써가지고 막 들고 있더라. 이런 거 자꾸 전파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 스페인하고 우리하고 먼 사이가 아니구나. 즉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길이가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정을 전파하는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있습니다. 요즘 뭐 보니까 저 숙교원식으로 품앗이 뭐 많이 쓰던데 이 둘에나 품앗이 이런 문화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은 공동체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여기 제가 그냥 이거 다 고치는 거 다 안 고쳐졌는데 인터넷 속에서 구현해보자는 겁니다. 즉 인터넷 새마을 운동을 하자는 거죠. 인터넷 새마을 운동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 협동조합이 이제 재작년부터 막 엄청나게 지금 속도로 커지고 있죠. 저도 재래군인 협동조합 비서장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꼭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되느냐죠. 온라인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온라인 협동조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제가 누구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한번 얘기했습니다. 돈을요 로타리 클럽에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근데 로타리 클럽 말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좀 장학금 얼마 주고 있나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세상을 도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외국인을 돕는 한국형 단체를 만들자. 즉 이것도 오프라인 꼭 아니라도 된다. 즉 인터넷 로타리 클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인터넷 한국형 로타리 클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방법들이 이 세상에 정을 불어넣어 가지고 이 인류 사회,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거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에 적용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세계를 하나로 만든 전도사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때쯤 되었을 때 그것이 뭐 10년 후든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인들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민족이 이 우리 인류 사회를 구해줬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인류 사회를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은 그 풀은 바로 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 각자들이 생활하면서 맞아 이런 거 느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실천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인터넷 사회에서 아까 제프리 존스가 얘기했듯이 인터넷 사회에 정을 불어넣는 그 힘을 가지고 인터넷 IT 산업의 최강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 개발을 하면은 먼저 우선적으로는 그 IT 산업계의 최강자가 될 수 있고 바로 인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꾸 이렇게 좀 모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쓰는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끼리요. 날 싸우고 하다가도 술 한 번 먹고 나면 또 다 풀립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왜 술을 많이 먹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서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즉, 막 서로 분란이 되고 갈등이 생겼던 거를 풀고 하나로 다시 만들어주는데 술이 작용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춤과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마 노래방을 일본 놈들이 만들었지만 가장 빨리 퍼진 거는 우리나라일 겁니다. 일본보다 더 많죠. 근데. 노래가 뭡니까? 바로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 되잖아요. 거기 하나 되는 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춤과 노래 그리고 술 이런 것을 그 문화로 하나됨의 문화라고 생각, 정의 문화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인터넷 속에 그러면 춤을 어떻게 전파시킨다? 좋죠. 그렇죠. 혹은 술은 전파시킬 수가 없는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 남았는데요. 한 25분 남았는데 25분 동안 그 각자가 경험한 거 혹은 자기 생각하는 것도 이런 관계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제가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또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예 감사했습니다.